자, 지난번에 감정사고형 했었죠. 자, 사실 오늘 하고 다음 주가 훨씬 중요한 걸 제가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래 나 신념형이다. 지금 그거를 아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파악이 돼야 되니까 어떤 유형인지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내가 발견한 나의 기질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성장과 성숙에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고 무한대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다 모아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저는 감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잘 경험을 해요. 그것도 완전 부분이에요. 그래서 60억의 인구가 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한 분을 우리 60억이 다 조화롭게 설명해도 모자라죠. 사람이 60억이 뭐예요? 무한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진짜 코끼리 다리도 아닌, 그죠?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렇게 합쳐야 되고, 그죠? 우리 아들, 딸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5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시는 교회가 50명의 하나님을 서로가 이제 나누고 인정하고 뭐 이런 공동체적인 접근이 진짜 이 기질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네, 네,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부터는 이제 기질의 요 첫 시간 쉬고 나서는 아마 이제 약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장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고 제가 중간중간에 다 많이 말씀을 드린 걸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17년 제가 결혼이 조금 늦어서 결혼 17년 이제 1월 6일이 결혼 17년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예뻐 보이던 게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 미운 영역이 되는데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17년 동안 나는 나의 기질의 자리로 좀 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기질로 더 많이 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분리돼 버리니까 한 1, 2주 좋다가 갈수록 이게 허한 거예요. 뭔가 내 반쪽이 사라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야 혼자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만요. 아내가 해주는 게 많았고 서로 의지할 게 많았는데 아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있을 때 되게 불편한 그 사고적인 어떤 모습이 되게 그립고 그죠? 네. 좀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을 좀 경험하면서 이게 참 만날 날들이 기대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모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부러우시다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제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해 보이시나 봐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의 기질 이론으로 보면요. 저랑 여러분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드러나 보이니까 제가 이제 뭐 강의도 다니고 하니까 그런 걸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뭔가 사역도 하고 뭔가 성숙돼 보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질 이론에서는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분과 제가 오늘 똑같은 가치의 역할을 한 걸로 저희는 이제 보거든요.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그냥 이제 저한테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알지만 예,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의 가치는 똑같아. 다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 10달란트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제가 10달란트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제가 역할이 뭐 사람들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낫다. 이런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저랑 여러분이랑 듣고 있는 여러분이랑 강의하는 저랑 제가 더 낫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그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주간에도 제가 이제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사실 그죠? 진료 마치고 가면 피곤하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뭐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기도도 나름 하지만 기도만 4시간씩 못 하니까 그죠?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약해요. 이 외향적인 사람이라 뭐 대상이 필요해. 하나님 눈에 뭐가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해도 산만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옛날에는 그런지도 모르고 막 2시간씩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되지도 않는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셨겠지만 요즘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묵상하지만 요즘 드라마에 제가 꽂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에 드라마 안 보거든요. 근데 감정형은 이제 오늘 내일 다음 주로 말씀드릴 게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가 드라마를 보든 예배를 드리든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드라마 보다가 제가 진짜 회개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내용은 세상적인 내용인데 내용은 사실 근데 내 감정이 자꾸 풀어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일 아닌 내용이 울고 감정이 들거든요. 울고 막 웃고 혼자서 남들 보면 미쳤다 했을 겁니다. 감정을 막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억압이 풀리면서 드라마를 이제 연속해서 제가 첫 주인가 우리가 휴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밤새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밤새 바지 두고 재밌더라고요. 그죠? 내용은 유치한데 원래 유치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막 자극되는 중에 감정이 많이 풀렸나 봐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여러분 경성 크리처라고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봤는데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 일제 식민지 하에 고문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배신을 해요. 결국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의 이름을 불어버립니다. 독립 이제 하는 사람들의. 근데 이 배신당한 입장에서 미워도 할 만도 한데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연약한 사람이 죽을 만큼의 고문을 당하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해주면서 용서 비스무리하게 돕고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맨날 회개할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덮고 넘어가 주시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안 맞는데 저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 너무 회개하게 되면서 너무 좋았던 것. 또 하나 드라마 보면서 또 깜짝 놀란 게요. 제 무의식의 일부를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이제 1월 말에 미국에 가는 이유가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2박 3일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죠. 계속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뭔가 알아달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내 무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순수하게 제가 강의 내용만 하려고 제가 하겠습니까? 나 잘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치는 않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캐나다에도 그런 강의를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준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2박 3일 전 교인이 저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질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잘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왜 그 강의를 그렇게 멋있게 잘하고 은혜를 끼치고 막 사람들이 막 치유받기를 제가 왜 그렇게 원했을까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겠으나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자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잘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전에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제 감정형이 주형이지만 신념형도 있거든요. 근데 신념형의 특징은 성취지향적이에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근데 어릴 때 그게 적절하게 발달하면 좋은데 저는 신념량이 너무 고착이 되어 있어요. 너무 어릴 때 삶이 제 나름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제 신념을 과하게 써서 감정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제끼고 신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념이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이게 신념이 그렇게 강하면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감정이 강해야 되는 사람인데 신념이 역으로 강하다 보니까 자꾸 감정적인 걸 제끼고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는 깊은 무의식에 이제 신념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고착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익숙함의 덫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그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 안식해도 되겠구나. 그죠? 제가 잘하려고 막 준비하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동기 자체가 잘해야만 된다는 강박적인 신념이 있다 보니까 이 강한 신념은 좀 이렇게 포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 신념을 포기하고 제가 쉬면 하나님 하실 건데, 그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식하는 만큼 주님 역사하실 건데 됐고 내가 할래요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드라마, 감정형들 드라마 많이 보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제 안에 있으시니까 제가 뭘 해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동기가 좀 달라지면 준비를 해도 훨씬 평안한 가운데 하죠. 왜냐하면 제가 할 게 아닌 걸 제가 이제 더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예,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면서 자 신념령을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직관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념령들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깨달아져요. 이게 뭔지 몰라도 나는 맞다고 믿어요. 그래서 깨달아진 직관 때문에 믿음이 생겨요. 직관적인 게 있죠. 그래서 좀 주도적일 확률이 크고 이제 목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뭐 회의가 있으니까 저도 알지만 급해지는 거죠. 목표 지향도 빨리 달려가야 된다는 무의식의 생각들이 막 동원이 되죠. 왜? 그래야 정신적인 만족이 되니까. 지금 강의 막 제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죠? 제 정신적인 만족을 되게 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신념형은 정신의 만족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신체형들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감각적입니다. 오감에 이게 반응이 탁월해요. 예. 우리는 직관이 정신 에너지의 감각이 좋고 신체형들은 오감이 좋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신체형이니까 오감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쁜 것도 잘 알고 미술도 잘 알고 깊이 있는 이런 것을 신미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안에는 발달되어 있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신체형들은 목표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지향적이고 감각지향적입니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다 필요한 거죠. 신체형들이 현실을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동계사는 신체형들이 하시는 게 참 전 좋다고 생각하죠. 예. 미래를 준비하죠. 우리는 자꾸 미래가 자꾸 보여요. 미래가 자꾸 보이고 미래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자꾸 현실을 무시하죠. 우리는 좀 현실을 우리는 좀 이렇게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 자꾸 미래지향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 강인해요. 때로는 강인하고 낙천적이에요. 왜? 미래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념형들은 미래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사고형들은 미래를 좀 걱정합니다. 예. 감정형들은 감정형이보다 신념형들은 미래가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다고 우리는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현실을 잘 못 살죠. 맨날 미래 하고 있고, 예. 강한 의지, 밀어붙일 때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과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예. 큰 그림을 보죠. 빅픽처를 좀 봅니다. 신념적이고 결단력이 좋을 확률이 크고 모험을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체형 모험을 많이 두려워할 확률이 커요. 신체형은 모험을 하고 싶은데 위험할까 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냥 고하는 거죠. 개혁적이죠. 그래서 진보 이쪽은 신념형들이 많습니다. 보수 신체형들이 많습니다. 신체형들은 개혁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냥 그대로 익숙한 게 좋아. 그죠? 자꾸 바꾸지 마. 이런 게 신체형들이 확률이 크죠. 집중력이 그래서 좋아요. 집중을 해야 정신 에너지를 쓰니까. 그죠? 각성되어 있어요. 신념들. 각성 상태를 좋아합니다. 아침형 인간들이 좀 많을 확률이 커요. 확률적으로. 네. 탁월한 리더. 그래서 신념형들은 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한다 그랬죠. 네, 커피. 신체형들이 커피 좋아하는 경우는 맛있고 이 감각이 좋아서 먹다가 밤에 잠 못 자요. 신체형들은. 근데 신념형들은 커피를 웬만큼 먹어도 괜찮아요. 보통은. 이미 각성되어 있는데 신념형이 커피가 더 각성시키지는 않으니까 저는 커피를 사발로 마셔도 바로 잘 잡니다. 예. 탁월한 리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신념형이라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감각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닐까. 향과 맛 이런 거죠. 저는 향과 맛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먹으면 각성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탁월한 리더가 될 확률이 크죠. 자, 신체형이 그럼 탁월하지 않는 리더가 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신념형의 리더십과 신체형 리더십은 다릅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유재석과 강호동은 둘 다 개그맨 중에 리더지 않습니까? 유재석은 신체형의 리더십이고 강호동은 신념형의 리더십입니다. 강호동은 뭐 너희들은 실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 형이고, 신체형인 유재석은 가치관은 다 챙기고.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리더십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탁월한 리더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형의 이제 리더십, 나폴레옹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형 리더십은 잘 안 드러날 확률이 커요. 바나바
바나바가 왜 리더십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성경 잘 안 드러나잖아요. 비전, 자꾸 비전을 꿈꿔요. 비전을 제시하고 독창성이 있죠. 신념적인 사람이 독창성이 좋아요. 의미 추구. 신념형은 의미가 없으면 죽습니다. 의미. 뭐든지 의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울증도 신념적인 우울증이 생기면 무의미하게 느낄 때 우울해요. 직관 아까 인투이션 깨달아지는 직관. 그래서 목표를 설정 후에 성취하고 목표 설정을 좋아한다 그랬죠. 디렉팅 진지해요. 이 좀 일중심일 확률이 커요. 신념형들은 뭔가 과업을 성취해야 되니까 일중심이죠. 근데 이제 신념형도 신념형이면서 사고형이 있고 신념형이면서 감정형이 있잖아요. 감정형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념형이면서 감정형인 사람은 사람에 대한 목표가 좋고요. 신념형이면서 사고형인 사람은 일에 대한 목표가 좋아요. 일을 잘합니다. 신념 사고형들. 저는 일을 잘 못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도 모르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타고나기를 하나님이 그런 DNA를 주셔가지고 저는 강의하러 다니면 그렇게 좋은 이유가 그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급하죠. 아까 제가 급하다 그랬잖아요. 급하다. 어떻게든 빨리 이걸 좀 전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지 시간이? 막 이런 사람. 분노가 많아요. 분노. 급하게 뭘 해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분노 많습니다. 저 분노가 많죠. 왜? 신념이 과하게 제가 썼다 그랬잖아요. 분노가 많아. 옛날엔 더 많아, 훨씬 많았어요. 사람들 저 보면 화 안 낼 것 같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건 제가 마스크를 쓰는 거고 제 안에는 안다 그랬죠. 지나친 자기 확신이 강해요. 자기가 생각하면 맞대. 좀 직설적이죠. 대놓고 말하기가 쉬워요. 야곱이나 바울 이런 신념형 아니었으면 바울이 바울 되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신체형은 이제 감각형, 오감이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안정형입니다. 현실 안정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현실의 감각에 치우치는 거죠. 여러분 미래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미래는 실제하는 게 아니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현실은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신체형들은 현실이 자기 삶의 주 무대입니다. 안정. 여러분 신체가 감각이 좋으니까 여기가 안정스러워야지 감각이 좋을 거 아닙니까? 현실이 굉장히 괴로우면 신체형들 괴로워요. 고난이 있으면 신념형들도 괴로워하는데 신념형들은 미래가 약간 낙한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을까 생각하면 신체형들은 현실에 이게 물리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신체적인 만족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체형들은 놀러 가도 숙소가 더 좋아야 돼요. 이게 좀 뭔가 편안하고, 그죠? 신념형들은 웬만한데 아무 데서나 잘 잘 확률이 커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니까, 그죠? 현재를 즐긴다, 현재가 중요한 분들이고 원만해요. 신체형들이 잘 자라면 원만해요. 별로 갈등 싫어하고 갈등 안 합니다. 갈등은 변하잖아요. 갈등은 괴롭잖아요. 신념형들은 필요하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이 의미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신념형이거든요. 고요하죠. 차분하고 고요하고 태평스럽고 여유롭고 부드럽고 이완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이런 신체형이 저렇게 살게 잘 안 두죠. 그래서 신체형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꾸준하죠. 꾸준한, 보수적, 지속적, 믿음직, 책임감 강하죠. 인내, 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자기 몸이 병날 때까지 참아요. 잘 맞춰져요.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음 현실적이다. 오감이 좋으니까 현실적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탁월한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신념형이들이 일을 터뜨리고 하면 신체형들이 관리를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하죠. 신념형만 있는 데 가면 난리가 납니다. 뭐 이렇게 뜬구름 잔소리를 하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잘 없을 확률이 커요. 신체형들은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념형이고 장로님이 신체형이시니까 물론 박혜주 장로님은 신념형이세요.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또 그런 장로님의 기질이 필요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신체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주 이제 잘 해주시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좀 더 잘한다. 신념형은요, 이거 멀티태스킹이 어렵습니다. 저는 뭐 할 때 누가 말 시키면 진짜 괴로워요. 왜냐하면 집중하다가 이걸 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할 때 말 걸면요, 이 사람한테 무관심하게 느껴져요. 무관심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데 신체는 저희들보다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되는 줄 알고 자꾸 말 걸어요.
근데 신념명은 잘 안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예. 그리고 신념명들도 오해하죠. 그걸 왜 집중을 못하지? 막 그럽니다. 신체형 보면서 그만 좀 산만하게 해. 막 이러거든요. 예, 산만한 기분의 장점인데 그죠? 산만한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죠. 몸 감각을 사용하고 끈기, 부드러움, 실제적 이 말도 이해되시죠? 현실의 실제를 잘 하는 분이고 현실감이 좋고 신체적 재능이 좋을 확률이 크다. 오감이 뛰어나니까. 느리고 게으르고 이건 단점이죠. 완고하고. 이 신체형들이 한번 안 움직이면 이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잘못되면 게을러지고. 장난 몸개그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체형들은 몸개그 잘합니다. 본인이 신체형인데 몸개그를 안 한다. 개발시키셔야 돼요. 네? 각자의 개그를 개발시키십시오. 예. 예. 좀 우유부단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회피 본능이 상당히 강해요. 왜? 갈등, 어려움, 현실을 무너뜨릴 만한 건 너무 싫으니까. 예. 회피를 많이 하고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놀라운 게 아브라함은 신체형이면 이삭 바치는 이런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아브라함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걸 너무너무 약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약점이 아브라함의 성숙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면 하나는 정신 에너지, 하나는 신체 에너지. 이해되시죠? 예. 사용 방법은 이제 어려운데 아까 다 말했죠. 직관적인 인식을 써요. 직관적이라는 말이죠. 그냥 아는 것, 그냥 깨달아지는 것. 사실 무의식적인 깨달음에 강해요. 제가 강의할 때 저는 무의식적인 이야기를 진짜 사실 원래 딴 데가 많이 합니다. 제가 그게 느껴지니까, 직관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검증해봐.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아는 거라서. 검증은 논리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논리적인 요소가 적잖아요. 감정형이니까. 사고적인 분들이 이제 논리성을 입증해 주면 좋죠. 반면에 신체형은 오감, 감각적이고 한 사람은 신념적, 미래지향적, 한 사람은 현실적, 감각적. 실행은 목표 설정 후 의지를 사용, 의지, 신념형 의지가 강해요. 변화에 쉽게 적응을 하죠. 현실에 별로 안 매이니까. 반대죠. 신체형들은 지금 여기 한결같이 충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진료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신체형인데 성교제 이렇게 하잖아요. 적응을 잘 못해요. 처음에. 신체형들은 오랜 시간을 좀 허용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면 아버지가 신념형이라 아버지는 금방 적응하는데 아내는 적응 못하고 아이 중에 한 명은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고 오는 분 진짜 많습니다. 선교사 자녀 중에서. 근데 대신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워밍업을 잘하고 적응하게 해주면 적응 후에 유지에는 굉장한 장점이죠. 근데 그런 분이 또 이사한다? 목회자 자녀들이 신체형들이 힘들어요. 자꾸 이사 다니면. 적응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또 멀어지고. 감정형 신념형들 금방금방 적응하는 편인데 신체형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사역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신체형 자녀들이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저한테도 그런 분 많이 오세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게 기질이 이제 너무 이게 충분한 안정을 줘서 신체형이 편안한 가운데 자기 감각을 자라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다시 적응해야 되고 다시 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변화에 적응 못하는 루저가 되는 느낌이죠. 여러분 신체형이면 변화에 적응 잘 못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자기 페이스답게 신념형들이 잘한다고 신체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적응을 유지하는 거 신념형은 못 따라갑니다. 신체형이. 각성 이완도 다르죠. 신념은 각성이 높고 이완은 이제 신체형은 이완도가 높다. 그래서 저번에 지금 각성 좀 하우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시죠? 정신 에너지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각성을 많이 하고 신체적인 분들은 신체 감각이 좋으려면 이완돼야 되니까. 신체 감각이 편안하려면 사람이 편안해야 신체 감각이 좋아지잖아요. 요거 이해되세요? 근데 신체형들이 신념형 따라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늘 각성해가지고 각성도가 너무 달라져 버리고 막 그러면 이제 신체형들은 병납니다. 우리나라 신체형들이 신념형 흉내를 내다가 몸이 그렇게 많이 아파요. 신념형 흉내를 많이 냈던 신체형들은 20대부터 달라요. 몸이 되게 아파요. 근육 경직이 오고 목 아프고 머리 아프고 검사해보면 이상 없고 두통 있고 이런 분들이 신체형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물론 신념형도 너무 신념을 쓰면 두통이 와요. 저는 신념형인데 평생 두통을 몇 번 안 알아봤습니다. 부러우시죠? 신체형들은 부러우실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저 엄청 부러워합니다. 저는 두통을 잘 몰라요. 어쩌다 한번
어쩌다 뭐 경험하면 힘들긴 하던데 나는 건방이고, 근데 신체형들은 두통이 그렇게 많을 확률이 커요. 그걸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누구나 각성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기만의 각성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만의 각성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각성되면 불안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거고, 내가 유지해야 될 나만의 각성보다 너무 떨어지면 권태 무기력 졸림이 오는 거죠. 강의하다 보면 이제 각성도 떨어지잖아요. 졸리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사람마다 달라요. 특히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저처럼 신념 각성도 높죠. 외향도 각성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예. 감정도 각성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예. 저는 좀 빠리빠리한 느낌을 좋아하고, 반대되는 아내는 무조건 안정, 천천히 유지, 그죠? 예. 그렇게 막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야 되고, 예.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체형인데 너무 각성도가 높아버리면 이제 되게 힘들죠. 저도 그래서 제가 술을 먹으면 너무 힘든 게, 술은 이제 이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술을 먹으면 전 이완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예.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한두 잔 먹어도 이게 너무 괴로워. 커피는 100잔 먹어도 너무 좋고, 저다운 각성을 유지시켜주니까. 아, 술과 커피로도 조금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술을 드셔볼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커피를 먹어보면 딱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는데, 자, 신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맞다, 그런 사람들은 신념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체형인데 커피가 맞다, 손 들어주세요.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두 종류죠. 신체형인데 커피가 맞다는 신념형일 확률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다음 신체형인데 과각성되었을 확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봐야 돼요. 예.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근데 보통 신념형도 술 먹으면 보통은 다 힘듭니다. 집사님 술 먹으면 어때요? 네? 아, 많이 힘들어요. 저분은 너무 신념화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네요. 조심하세요. 몸 많이 안 아프세요? 지난번에 막 입은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지금 이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우리 집사님이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해 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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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튼 근데 신념형이 너무 신념이 과각성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각성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어뜨리려고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코올 중독은 신체형들이 많이 생겨요. 자기랑 잘 맞아서. 신체 감각을 충분히 개발시키지 못한 신체형들은 뭔가 신체 감각이 개발되기를 무의식으로 원하기 때문에 신체 감각이 개발될수록 이완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은 시키지 않고 술 먹고 이완시킵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예. 그런데 신념형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는 신체형보다는 적어요. 근데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까지 올라가면 술을 먹고 좀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오기도 합니다. 약을 써도요. 우리 저희 병원에 이제 이완제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각성 효과가 있는 약이 있거든요. 딱 보고 신념형들은 이완제를 굉장히 소량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체형들은 이완제를 좀 그렇게 좋아해요. 어머, 원장님 다 나은 것 같아요 막 이럽니다. 이완만 해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근데 신념형들은 이완제를 잘못 주면 도저히 졸려서 못 먹겠다 그래요. 사람마다 봐가면서 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체형으로 판단되면 약을 조금 더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고. 자, 외향 내향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질을 어떻게 이제 발달시킬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감정형은 어떻게 감정형을 발달시켜서 성숙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사고형은 이 길이 다 달라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볼 건데, 외향형들은 결국은 관심과 기준이 외부세, 그러니까 내 기질적인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사람이죠. 나도 모르게 오감과 눈과 마음이 외부로 향해요. 외향형들은 관심과 기준이 외부에 있고 에너지가 바깥 세상으로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요. 전 이렇게 앉아 딱 서 있어도요, 제 마음을 잘 못 읽고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읽으려 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래서 대중 강의에 제가 맞아요. 근데 내향형들은 좀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읽고 상대적으로 자기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훨씬 잘 읽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도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래서 혼자 잘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외부 세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저는 뭐 결정할 때 아내한테 꼭 물어보죠. 왜냐면 제가 외향형이기도 하고 감정형이잖아요. 감정형은 뭔가 논리적인 결정을 잘 못하니까 그런 분이 꼭 물어보고 좀 점검 받기도 해요. 외부 세계에 좌우되고 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막 그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누가 이야기하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자꾸 맞춰요. 하지만 내향형들은 달라요. 상대방이 잘 안 맞춰요. 외부 세계에 좌우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저 같은 외향형들은. 그래서 내향형이 꼭 필요해요. 그죠?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좋은 게 저는 사고적인 것도 좀 안 되고 이제 외향적이니까 목사님 내향 사고적인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 제 안에 이제 부족한 걸 저는 채워줘. 그죠? 제가 계속 이렇게 담을 빼먹고 있습니다. 다 빼먹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죠? 지조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자기 내 안에 자기가 없게 보일 수도 있다. 지나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팔랑귀도 이런 외향형이죠 사실은. 팔랑귀인데다가 신체형들, 외향 신체들은 팔랑귀일 확률이 훨씬 커요. 외향이니까 자신의 주체가 없고요. 신체는 신념도 잘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누가 말하면 그런가? 이러기가 쉬워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약점이 있을 뿐이지. 내향형은 반대죠. 내부에 있고 에너지를 밖으로 안 보내고 자꾸 내부에 간직을 이제 하죠. 그래서 내향형들은 표정부터 내향적이에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중요한 결정할 때는 자기 결정에 따라요. 보통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내부 세계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부 세계도 충분히 강하고 외부 세계도 강한 사람은 없다. 그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저는 내부 세계가 강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타협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 보시면 대놓고 다 이야기 팩트 폭행 날리시고 그죠? 뭐 이렇게 융통성 없게 그냥 아니면 아니라 진리에 그냥 고하시잖아요. 그러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런 기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그런 기질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집불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선지자들이 내향이 많아요. 선지자들은 외부에 누가 위협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 내향형입니다. 예수님 내향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 내향형입니다. 뭔가 굵직한 신념 있는 이런 분들은 보면 내향인 것 같아요. 내향이 내부 세계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잘 깨달아요. 뭔가 이렇게 잘 느껴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고집불통, 안 변환하고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외부 사람 말 심하게 되면 시대의 흐름도 너무 외면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이해되시죠? 선지자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단점도 드러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안 되시면 질문합시다. 네.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외부 세계, 내면 세계의 에너지를 어디 쓰는가? 사용 방식은 인식, 뭘 자꾸 인식하려고 하면 외부 사람 아니면 외부 일. 내향형은 자기 판단은 객체 중심, 주체 중심. 실행은 외부 세계가 주무대, 내면 세계가 주무대. 그래서 내향형들이 책 쓰거나 시집 쓰거나 이런데 굉장히 좋아요. 내부 세계가 풍성하니까. 저는 외향 감정이니까 책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책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데 도통 진도가 안 빠집니다. 왜 책은 내향형 작업이거든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해서. 외부 세계라는 것은 몸의 바깥 세계, 타인, 자연, 환경, 실제적인 구조. 그래서 외향형들이 좀 실제적일 확률이 커요. 내면 세계는 몸의 안쪽이죠. 마음, 무의식, 영성. 그죠? 그래서 내향적인 목사님이 할 이제 사역과 외향적인 목사님이 할 사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외향적인 목사님들은 외부 세계에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고요. 내향적인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외향형은 파티장 효과라 그래서 맨날 그 외부 세계에 귀가 가 있으니까 시끄러운 외부에는 잘 파악하고 하는데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못 듣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전 그나마 신념형 때문에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좀 깨닫지 내면세가 전 약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서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난 무슨 생각하고 있지? 잘 몰라요. 내향형은 동굴 효과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내부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거지. 너무 외부 세계로 나와 있는 외향형. 남의 목소리 절대 안 들리는 거죠. 동굴 효과는. 이런 분들은 외부를 너무 무서워해요.
실제 사람들 만날 때 말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황 오는 분들이 동굴 효과 때문에 그래요. 외부의 자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예. 외향은 좀 둔감합니다. 예. 외향은 좀 둔감해요. 근데 내향은 좀 예민합니다. 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넓이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 깊이. 예. 외향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넓이를 좀 이제 커버한다면 내향은 깊은.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친구를 두루두루 많이 사귀어요? 한두 명 깊게 사귀어요? 이러면 이제 내향 외향이 조금 드러나거든요. 예. 저는 한두 명 깊게 잘 못 사귀입니다. 저는 외부 이렇게 대중하고 잘 사귀지. 저는 외향형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예.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공격성을 어디다 투사하는가. 그러니까 외향형들은 남 탓을 많이 해요. 자꾸 내 눈이 외부를 향하니까 자기 문제 잘 모르고요. 남 문제를 자꾸 지적할 확률이 크고, 내향형들은 자기 탓할 확률이 커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외향형들이 분노를 좀 폭발하는 경향이 있고, 내향형들은 자기 죄책감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남 탓 잘하시는 분. 저만 그렇구나. 네. 사고형도 외향사고, 내향사고 다르죠. 외향사고는 외부의 객체적인 사고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교사 같은 사람. 내향사고는 뭐예요? 생각을 내향화시켜서 묵상하는 사람. 철학자. 그죠? 그래서 내향사고는 외부의 이런 여러 가지 팩트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팩트를 내부에서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죠. 같은 사고도 다르죠. 외향 감정은 파티 여주인공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들 쉽게 사귀고 근데 깊이는 없어. 금방 만나고 인사하고 친한 친구 같은데 헤어지면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내향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을 깊게 사귀기 때문에 사귀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귀면 깊게 사귀죠. 동양의 현모양처. 조용하나 조화된.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는 윤희가 내향 감정이 아닐까. 예. 딱 저런 며느리 딱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현모양처. 본인은 괴로운데, 그죠? 예. 잔잔하고 깊은 뭔가가 있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본인은 이렇게 조화된 쾌적한 안정감이 좀 있겠죠. 그리고 외향 감정은 현이였던 것 같아요. 현이. 예. 예. 저도 외향 감정이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보이고, 그죠? 사모님 파티 여주인공을 우리가 한번 좀 모셔야 될 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주목받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 앞에 서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목받는 거. 제 아내는 정말 싫어합니다. 주목받는 거. 예. 신념도 외향 신념, 내향 신념. 신념을 외부에 쓰는지 내부에 쓰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예, 저걸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그다음 약점을 좀 하고 싶은데, 자 현실, 이게 외부라는 현실의 가능성, 직관적으로 신념적으로 알아차리는 기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사고형이면 기업 이런 운영을 잘해요. 장사, 감정형이면 장사도 잘할 수도 있어요. 신문 기자 같은 외부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잘할 수 있죠. 정치 같은 거 되게 잘해. 신념을 외부에 쏟아내는 거죠. 이 현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내향 신념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향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의 뭔가를 자꾸 캐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지자, 그죠? 왜 신념은 의미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미 있게 내부로 깨닫는 선지자, 또 예언가, 정신치료가, 심리치료사 이런 게 좀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목사님들이 퍼센테이지가 내향적인 분들이 더 많다네요. 저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지. 이런 이제 영적인 부분이 끌리는 이제 분들이 이제 내향 목사님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체도 외향 내향이 있겠죠. 외향은 신체 감각이 좋은데 외부에 대한 감각이 좋고, 신체는 현실을 의미하고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 숫자에 상당히 뛰어나요. 초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구체적 현실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기계 이런 거 되게 잘 만집니다. 예. 숫자, 예. 산수 이런 거 좋아해요. 수학. 실무 행정가, 외향 신체 아주 좋죠. 잘해요. 예. 제가 볼 때 우리 저기 이재도 집사님 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기술자시잖아요. 건축가시잖아요. 예. 딱 기질대로 살아가시네요, 이재도 집사님. 예. 내향 신체형은 또 완전 다르죠. 신체적인 감각을 내면에 이렇게 묵상을 통해 예술로 성화시키는 사람이겠죠. 문학가 하면 훨씬 잘하고요. 예술가, 미식가,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다를 수 있겠다. 이 사람 신념형인데 운동 잘하는 예, 신체형인데 운동 잘하는 예, 그였고요. 둘 다 운동 잘하죠. 기질별로 모인. 그 유재석은 이제 신체 감정형, 신체형이고 무한도전의 PD가 김태호 PD죠. 신념 사고입니다. 두 사람이 절묘하게 매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한도전이죠. 그래서 무한도전의 이 구성을 보면요, 되게 신념 사고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찾아가며 그 이제 김태호 PD에서 나온 거고 그걸 재밌게 풀어내는 건 이제 유재석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환상적인 조합이었던 거죠. 네.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환상적인 조합일 수밖에 없는 게 기질대로 역사되니까 이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신체영우 장로님들이 이 세물 해주시고 서포트 해주시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한 거고. 예. 자, 그러면 목사님 그 제가 드렸던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새 강의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하고 쉬어도 됩니다. 예. 새 강의안을 좀 띄워주시면. 예. 요거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기질에 대해서 조금 감은 오셨죠? 네. 아직 내 기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 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시면서 한번 이제 장애물도 넘고 내 기질의 약점도 수용하고 내 기질의 강점을 개발시키는 이제 내용이죠. 이제 결국은 내가 나다워지려면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만큼 장애물들이 있어요. 네. 그죠? 이게 뭐 세상적 사고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부모의 양육이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내가 나다워지는 거를 이렇게 많이 방해가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뭔가 모를 왜곡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저도 그랬고. 자, 기질을 발달을 해야 되면 장애물을 넘어선 돌파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1단계가 대부분 지났지 않습니까? 1단계의 충분한 성취가 이제 있어야지 2단계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신 걸로 이제 알고 넘어갈 거고요. 자존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감이 좋잖아요. 그죠? 스스로에 대한 수용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되겠고, 돕는 자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 되죠.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도 아마 서로에게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부부가 같이 듣는 게 너무 좋은 게 제일 이상적인 거는 부부가 돕는 자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못마땅하거든. 네, 그렇지만 아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참 맞는 말씀이신 게 이게 이해라는 거는 여기에서 저 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감정형이 사고형 죽어떻게 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임하면 사랑함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돕는 자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가장 꼴보기 싫은 수도 있거든요. 그죠? 계속 꼴보기 싫어해왔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넘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점을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약점. 기질은 약점이 무조건 드러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드러나야만 됩니다. 약점이 잘 드러나야만 강점이 사용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약점을 부끄러워서 숨기는 한은 강점도 안 자랍니다. 그래서 약점은 드러나는데 대신 이 약점이 드러나면 괴로워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그럼 이 드러나는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경험을 해야 되고 원래 어릴 때 이 수용받는 경험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도 기질 수용 이런 걸 모르고 자라셨을 확률이 크거든요. 부모님이 볼 때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러는데 걔는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자기 기질 다 왔던 건데 그죠? 애가 너무 게을러 보여.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신념형 아빠가 신체형의 여유 있는 아들에게 막 야단을 칩니다. 너는 지금 커서 뭐 되려고 이렇게 맨날 놀고 먹냐고. 걔는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질이 느린 거고 쉬고 있는 건데 그 꼴을 못 보면 그 아이는 자기를 오해하기 딱 좋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실망인데. 예, 유튜브에 이제 다음 달에 나올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PD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목적 의식이 없어요. 맨날 놀고 축구만 좋아하고 꿈도 없대요. 지금 중1 올라가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제 즉석에 질문해서 제가 즉답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딱 기질인 거죠. 걔는 지금 그 나이에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목표 의식이 없을 수 있는 기질이 신체형입니다.
신념형은 벌써 목표를 가지기도 해. 아무도 안 시켜도. 그럼 어릴 때 목표를 빨리 가지는 게 잘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 맞는 속도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옆집에는 봐봐 공부를 잘하는데 니는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 기질을 비교하고 있는 거고 네 기질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안 해서 공부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죠. 약점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용받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시간이 많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자녀한테 수용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서 강점을 살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보겠습니다. 네, 장애물들은 이제 보시면 딱 알만해요.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뭐 극심한 가난 속에 자랐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부모의 질병 때문에 모든 관심이 부모에게 가 있었다. 전쟁 같은 경우 있으면 기지를 돌아볼 여유는 전혀 없죠.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우리는 1단계 생존에 집착하게 돼요. 저는 제 말 이해되세요? 저는 감정신념을 쓰는 사람인데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제가 볼 때는 고통이 많았고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제 신념을 훨씬 많이 썼어요. 왜요? 고통을 느끼기에 감정이 너무 괴로우니까. 감정은 억압하고 사고를 개발시키면서 신념을 과하게 썼던 거죠. 그 신념을 쓰게 왜 신념을 과하게 썼느냐? 살아남으려고. 나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걸 의지로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벌써 내 안에 고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념을 너무 쓰는 고착. 그거는 한번 그렇게 어릴 때 만들어지면 쉽게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하려면 깨닫는 분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보 그렇게 신념적으로 안 해도 돼 라는 배우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신념을 향해 달려갈 때 배우자는 신체형이잖아요. 딱 보면 과하게 의지를 내는 걸 보면 알죠. 그게 장점이에요. 여보 내가 볼 때 여보 이게 좀 과한 것 같아. 그럼 나는 늘 했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사실 30대 이 치유사에 가면서 돌아다닐 때 그랬거든요. 주말도 없어요. 그냥 무슨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의사라고 결혼했는데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막 이런 맨날 제가 사회 가고 돌아다니고 주말에 애가 어리고 애가 다쳐 있는데 피 흘리는데 전화하고 됐다고 끊고 내가 그랬으니까 아내 같은 신체형 미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신념에 따라 너무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주를 위해 내가 헌신을 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게 과한 신념 사용이었고 그건 무의식이라서 몰랐던 거죠. 나중에 이제 둘째 놓고 많이 깨닫고 제가 이제 그러지 않도록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 게 있으면 내 기질은 어디인가 고착이 되고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을 흉내내기도 하죠. 네 생각이 있니 없니 말을 들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고를 이상하게 개발하고 막 이런 거. 예. 이해되시나요? 예. 여러분도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오만 이런 양육 이런 것도 되죠. 생존에 대한 극심한 고통, 두려움, 엮이는 가정. 우리가 다 엮이는 가정에 자라니까 나름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고착되는 거죠. 1단계에서 2, 3단계로 자라야 되는데 1, 2, 3단계 기억나시죠? 1단계는 뭐예요? 청소년기까지 2단계는 자기 실현 단계 3단계는 초월 단계 이렇게 된다고 했죠. 기질에서는 1단계 고착해버리면 몸은 자라나 성인아이가 내면에 있는 거죠. 질문이세요? 네네. 네, 남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산대라고 못 받은 게 아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한쪽 배우자만 있으면 그게 사실 안 보여서 더 그 강조를 못 하고요. 한쪽 배우자도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정익 집사님이 신념적이거나 아니면 이정익 집사님이 목표 지향적이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부산대. 네.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여튼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하겠지만 좀 더 둘 다 필요할 때가 훨씬 많고요. 둘 다 필요하고 이거를 지금 일치를 보지 못하는 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중심일 확률이 크다. 네. 남편이 왜 저러는지 아내가 왜 저러는지를 좀 더 이해하고
한번 기질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더 있으시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릴 때 그래서 고통이 많고 생존 단계에 집착되면 심리적 집착이 생겨요. 이럴 때 나오는 게 내적 맹세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나는 절대 뭐뭐 하지 않겠다. 나는 꼭 뭐뭐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결심이에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 비슷한 거거든요. 내적 맹세인 거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를 우리가 하는 거죠. 하고 그럼 맹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는 절대 화내지 않겠다. 제가 그 맹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상처로부터 나온 거죠. 절대 화낼 수도 없고 필요한 화를 내야 되고 근데 제가 절대 내지 않겠다라는 완전 법 같은 내적 맹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화 안 내고 누르고 살기도 하고요. 화를 더 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나만의 맹세가 내 삶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이제 심적인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 기질은 절대 화내지 않겠다는 신념이 강하니까 그럼 이제 경직되죠. 감정은 안 풀어져요. 이 내면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에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무의식으로 만들어지고요. 밑에 심겨져 있어서 이걸 알려면 때로는 상담을 통해 깨달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안에 이제 열등감, 수치심 이런 자존감의 저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엮이는 가정 역할들은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엮이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의도한 내 모습대로 감정적으로, 외향적으로, 신념적으로 못 자라고 어그러진단 말이죠. 이 어그러진 것들이 풀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때 나오는 게 심리적 집착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나답지 않고 나에 대한 오해가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나답게 감정을 표현해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기질을 누르거나 곡해하면 자존감 떨어지죠. 무지와 오해, 상처 결핍, 특별히 돕는 자 없이 자랐을 때 내가 뭔가가 혼란스러울 때 돕는 자인 부모님이 민철아 그거 아니야 괜찮아. 네가 감정적이라서 그럴 수 있어. 네가 감정적이라서 화를 잘 내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이걸 조절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은 네가 그러는 건 네가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래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도와줬더라면 그죠? 그럼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때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야단을 치면은 나는 이제 그걸 억압하고 눌러버리죠. 나다우면 개발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특히 체면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의 기질의 약점이 드러나는 꼴을 못 봅니다. 부모도 그걸 못 보고 있고요. 부모를 통해 배운 나도 나한테 그렇게 허용 안 해요. 내 기질의 약점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질의 약점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나의 기질의 약점이 없다고 착각하고 누르는 것,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무의식적인 거라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외향, 감정, 신념이니까 감정이 주 기질이면 사고형이 열등 기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정반대인 사고가 열등 기질이면 이게 드러나는 게 난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사고적인 게 좀 떨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 내 기질의 약점을 수용을 내가 못해요. 왜요? 아무도 그걸 수용 안 해주니까. 왜? 그 수용은 처음에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이 버벅거릴 때 사람들 다 나보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생각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기질의 약점이 생각이 없는 거네. 이거를 내가 느끼기가 괴로운 거지. 그래서 이걸 누르거나 사고를 굉장히 발달시키는 거죠. 근데 발달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기반인 감정을 발달시켜야 그 다음 사고가 발달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감정도 누르고 생각을 발달시키니까 내 기질의 약점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사고형도 마찬가지예요. 사고형이면 감정적인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약점이 있으면 관계를 잘 못할 확률이 있거든 어릴 때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그러겠죠. 니는 좀 눈치 좀 봐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좀 있으면 관계 눈치가 좋은데 감정이 없으면 관계 눈치를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적이지 못한 것이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감정이 약한 걸 수용을 못 하게 돼요. 이것도 이해되세요? 네. 신체형적인 사람들도 어릴 때는 미숙하니까
신념형적인 사람이 미숙하니까 신념형 사람이 독서를 한번 날리면 막 자기 주장을 대단하게 펼치면 신념형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얘가 신념형이라 그렇구나라는 이해가 부모님이 있으면 좋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손한 거죠. 이거 어디다 부모한테 지금 예의도 없이 그러면 아이는 자기 신념을 누르거나 또는 신념 반대로 이제 신체형들이 뭐 또 드러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약점 수용이 실패가 이제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고 그게 자꾸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게 가짜 자기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나 강박적으로 자기의 만들어진 모습을 자꾸 보이고 살아가는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질세마도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점을 숨기면 우리가 모를까요? 다 알죠. 제가 옆에서 강의한다고 해도 제 약점을 다 아신단 말이죠. 다 수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가 수용하면서 해주는 이게 있으면요 내가 굉장히 당당해지고 내가 좀 존귀한 사람 같아요. 자 이렇게 눌러져 있는 진짜 내 모습이든 열등한 모습이든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중독이 생깁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 다 있으시죠? 네.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단하게 사고를 살리려 하다가 보니까 감정을 눌렀다 그랬잖아요. 감정이 눌러진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감정이 눌러지면 감정은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쁜 데 대한 중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적으로 끌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제도 통화하던 아내가 여보 내가 여보가 없으니까 요즘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가족들끼리 앉아있는 식당에 가족이 다 보여.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 그렇구나. 평소에는 예쁜 여자 보더만 이제는 가족이 보이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쁜 균형 남자든 여자든 예쁜 균형 그런 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정욕인가만 생각했는데 기질을 하면서 내가 예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감정을 누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TV를 보다가 걸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럼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돌려버려요. 이게 내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그런 걸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 안에 이런 이제 눌러진 게 있으니까 돌려버리는 거죠. 중독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고적인 사람들이 사고를 누르잖아요. 어떻게든 사고를 쓰고 싶어서 완벽주의가 생기기도 하고요. 신념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념이 눌러지면 신념을 쓰고 싶어 완벽주의, 성공주의, 성취주의 갑니다. 일 중독, 종교 중독 뿐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중독이 많죠. 종교 중독도 엄청나요, 그죠? 교회 내에서 그 모습은 영적인데 하는 건 중독이야, 그죠? 이렇게 교제 중독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 뭔가 코이노니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허한 마음을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중독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전도 중독도 전도에서 영혼 구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참 잘하네요 이거 듣고 싶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의를 그렇게 잘하고 싶었던 이유도 이제 강의를 잘해서 성취를 얻고 싶은 거죠. 이게 다 중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음식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전 단계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적응 방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저는 신념을 써서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큰 장애물이에요. 내 안에 신념이 자꾸 감정을 누르니까. 감정을 살리려고 하니까 신념이 자꾸 막아서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는 강의를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강의는 강의비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비를 안 줘도 저는 자꾸 가려고 해요. 왜? 신념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신체적인 우리 아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오해가 있으면 뭐냐면 저 물질 좋아하는 저 여자 그게 아니고 아내는 당연히 신체 감각적인 반점 그게 맞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갔는데 힘들어도 가고 막 그랬어요. 여기 서울까지 가고 그랬어요. 서울 가가지고 10분 30분 강의한 거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웃기죠. 그 사람들도 이상해. 찾아갔는데 아무도 마중도 안 나오지. 길도 모르게 전화도 안 받지. 겨우 찾아갔는데 청소년 강의인데 4시간 30분 때까지 미루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분 지나서 올라갔죠. 한 20분 이야기하고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딴 이야기 하다가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저는 나왔는데 아무도 나가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나왔어요. 그런 것도 제가 하면서 신념을 막 쓰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기 싫은 강의는 안 해요.
예, 감정을 살리려고. 예, 감정은 쉬고 싶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되는 거죠. 왜? 성공적이었던 제 신념이 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제가 강의안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사고형이 만든 강의안. 이게 지금 이끌림 기질 연구소에서 하는 강의안이에요. 이게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강의안이 아니에요. 이건 저작권이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주시면 안 돼요. 이 강의안 좀 사고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사고적인 강의안을 좋아했어요. 네. 감정을 누르고 사고를 자꾸 개발시키니까 사고적인 팩트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이게 나다운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고적인 강의를 이렇게 포기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 사고적으로 하니까 성공했었거든. 그러니까 제게 익숙했던 방식이 진짜 나다움을 찾아가는 방해물이 되더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실 겁니다. 자, 감정형인데 외향형. 저 같은 사람은 외부 사람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의외로 잘 못 어울려요. 네.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어야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 외향도 눌렀고 감정도 눌러 있으니까. 근데 그게 성공적이었거든. 상처도 안 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나답게 용기 내어서 돌파해서 막 해야 되는데 아내가 특별히 가고 난 다음에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사람들 막 만나야 되잖아요. 난 피곤하고 힘들고 안 하고 집에 혼자 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아직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내 삶의 패턴이 익숙함이 덫이라고 해서 그게 내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좀 쉬고 하겠습니다. 그죠? 네, 제 감정형은 쭉 하는데 여러분 사고형들이 많으셔서 한 10분 쉬고 제가 오늘 다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